물론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나 관절 가동 범위 등의 증상은 좋아지나 많은 경우에서 증상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세상병원의 허재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오십견이라고 알고 있는 동결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결견은 흔한 어깨 질환 중에 한 가지로 어깨의 통증과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이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너무너무 흔해서 전체 인구의 한 3%에서 5% 정도는 사는 동안에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평균 한 45세에서 65세 사이 정도에서 많이들 발생하고 더 젊은 나이나 고령에서도 사실상 발생이 가능하여 보고에 따라서는 10대나 80대에서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여성에서 좀 더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50대 전후에 어깨가 아픈 증상을 나타낸다고 하여 오십견이라고 불리긴 하였으나 사실 오십견은 정식적인 병명은 아닙니다. 또한 관절낭의 구축 및 유착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의미의 유착성 피막염, 또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질병명으로 통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동결견이 생기는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깨 관절은 구조상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 관절 주머니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아프지 않을 때의 관절낭은 부드럽고 유연한 조직이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관절낭 및 주변 결체 조직들의 염증 반응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관절낭의 섬유화, 또 반응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주변 조직들과 유착되고 유연성을 소실하게 됨으로써 동결견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관절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활액의 양이 줄면서 윤활 기능이 떨어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관절이 구축하게 되고 움직임이 제한되게 되고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결견이 발생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차적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당뇨나 갑상선 질환과 같은 전신 질환과 연관성이 매우 높고 그 외에도 심혈관계 질환들, 경추 추간판 질환들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완골, 그러니까 팔뼈의 골절 수술이나 유방암 수술처럼 어깨를 장시간 고정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어깨 질환 중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성 힘줄염 등과 같이 연관되어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2차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당뇨의 경우에는 당뇨가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약 한 5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양측성, 즉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확률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결견의 주요 증상은 통증과 관절 가동 범위, 운동 범위의 제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통증은 특별히 다친 경험 없이 천천히 점차적으로 발생하며 처음에는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다가 점차 통증이 심해져서 팔을 움직이기도 힘든 정도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밤에 심하고 아픈 쪽으로 모로 누워자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은 수동 및 능동 운동의 제한이 모두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능동 운동이란 스스로 팔을 들거나 돌릴 때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고 수동 운동이란 남이 내 팔을 들어주거나 돌릴 때에도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결견에 의한 운동 범위의 제한은 내가 스스로 들 때와 남이 내 팔을 들어줄 때 모두 다 움직임이 제한되게 됩니다. 특히 팔을 들거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리는 것이 힘들며 세수나 머리를 만지는 행동이 힘들고 상의를 입고 벗기가 힘들고 여자의 경우에는 속옷 단추를 채우기가 어려운 등의 증상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야간에 더 심한 통증 및 능동 및 수동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이 특징적이게 되기 때문에 반대편 팔과 통증이 있는 팔을 같이 들어보고 또 움직여보고 반대편 팔을 이용하여 통증이 있는 팔을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동결견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전근개팔 등과 같은 기타 어깨 질환들은 역시나 통증이 존재하긴 하나
수동적인 관절 운동 범위 자체는 줄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가로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문의에 의한 적절한 진단 및 타 어깨 질환과의 감별이 반드시 요구되므로 통증이나 운동 범위 제한 등이 발생한다면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문진이나 신체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징적인 신체 검진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신체 검진이 진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나, 다만 다른 어깨 질환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검사나 MRI 같은 정밀 검사 등이 요구됩니다. 동결견은 3가지 단계로 진행되어서 해소되게 되는데요. 각 단계는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수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동통기에는 점차적으로 천천히 악화되는 통증이 심해지며 특히 야간통이 심합니다. 평균적으로 약 한 3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결기는 통증이 점차적으로 완화되어 항상 둔한 통증으로 통증이 변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절의 구축, 즉 가동 범위 제한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4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동기는 통증은 감소되는 양상이고 운동 범위는 천천히 회복되는 양상이나 완전히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12에서 4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환자 스스로 느껴지는 통증도 완화되고 관절의 가동 범위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동결견은 통상적으로 한 1에서 3년 정도의 이환기를 가지고 지켜보면 원칙적으로는 자가로 회복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적절히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약 한 20에서 50% 정도는 통증이 장기적으로 잔존하거나 가동 범위의 제한이 남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동결견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거의 대부분의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먹는 약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나 또 운동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통제들, 심한 경우에는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까지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어깨 관절 내에 관절강 내 스테로이드를 주사로 치료해 보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적절한 스트레칭과 운동 요법을 통해 이환 기간은 길 수 있으나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즉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동결견의 수술적 치료는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시행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가 실패했을 때 주로 시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는 동결견 증상이 있을 때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고, 동결견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직업적인 활동에 제한이 발생하고 수면 영향을 많이 주는 등의, 즉 밤에 잠을 못 자는 등의 통증 등이 심할 때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통기보다는 동결기에서 수술적 치료가 선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취와 도수 조작 및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낭 유리술입니다. 마취와 도수 조작은 마취한 이후에 시술자에 의해 환자의 견갑골을 고정하고 그 상태에서 상완골, 팔뼈에 지속적이고 부드러운 힘을 가해서 구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관절에 운동성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관절낭 유리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여 어깨관절 내의 활액막 염을 제거하고 두꺼워지고 유착되어 있는 관절낭을 절제하여 구축된 유린대를 유리하고 유착된 조직들을 해결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결견을 완화하는 데 스트레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스트레칭 전에는 항상 충분한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워밍업 시에는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따뜻한 물 샤워나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덮여서 사용하는 핫팩 등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 시에는 모든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중요하며, 스트레칭의 정도는 긴장감을 느끼면서 참을 만한 정도의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고, 만약 스트레칭 시에 통증이 너무 심하면 통증이 심하도록 하는 스트레칭은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진자 운동은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인 상황에서 반대편 팔을 고정하고 아픈 쪽 팔을 아래로 축 늘어뜨려 중력에 의해 어깨를 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증이 심한 상태라면 흔드는 범위를 좁게 하여 시행을 하고, 통증이 호전될수록 흔드는 범위를 늘려서 시행하게 되며, 많이 호전되는 경우라면 가벼운 아령이나 물통 등을 들고 흔들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워 스트레칭은 타워를 등 뒤로 돌려서 타월의 양쪽 끝을 손으로 잡고 아픈 쪽 팔을 안 아픈 쪽의 타월을 당김으로써 스트레칭을 시행하게 됩니다. 교차 운동은 어깨의 안쪽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으로서 이완된 팔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반대편 팔로 팔꿈치를 눌러주어서 등 뒤쪽의 어깨 관절량을 늘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테이블 스트레칭은 테이블 위에 팔을 올려놓고 어깨에 힘으로 테이블을 미는 게 아니라 체중을 실어서 팔을 앞으로 뻗으면 겨드랑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를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고리 스트레칭은 문고리를 잡고 상체를 문고리 방의 반대 방향으로 돌림으로써 어깨를 바깥쪽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 가동 범위가 회복된다면 이후로는 회전근개나 견갑골 주변 근육의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밴드나 가벼운 아령을 이용하여 어깨 관절 주변 부위의 근육 강화를 시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동결근은 흔히들 스스로 낫는 병이라 알고 있으나 물론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나 관절 가동 범위 등의 증상은 좋아지나 많은 경우에서 증상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보존적인 방식으로 대부분 낫고 약이라든지 주사라든지 또 아주 중요한 스트레칭이나 운동 등을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